민주당이 다시 서울을 점령하면 박원순 시즌2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선거에 캐치프레이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 이념 정쟁으로 가자라는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본 정원호 시장은 박원순 시장과는 다른 분입니다. 매우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당으로서의 외연을 확장했잖아요. 그러면서 정원호 후보는 아니 오세훈 시장이 잘한 거는 우리가 승계한다. 무조건 기존 거를 다 갈아엎으면서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 지금 특위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박성현 검사 논란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녹취록도 틀어줬고 본인이 뭐 선서 거부하고 그 이유가 사실은 위증으로 자기가 고소고발될까 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반항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국민들한테는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검사가 저래도 돼? 검사다움이 저렇게 정치인으로서의 본인의 막 이렇게 방송 출연하고 아니면은 선서는 거부하는데 대신에 밖에 나가서는 뭐 국민의힘의 윤상원 의원 등 이런 국힘 의원들이랑 조우하고 그리고 본인 언론 플레이하고 그래서 위증에 대한 리스크를 본인이 갖고서는 선서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거든요. 그것을 냉정하게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런 검사들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사로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성현 검사가 그렇게 반항하고 저항하면 할수록 정말 이 검사들 안 되겠는데 지금 남아있는 검사들에게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오히려 검찰의 신뢰를 더더욱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박상현 검사를 보면서 이거 한동훈 투인데 그 모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찰 결심을 하고선 지금 열심히 그렇게 선동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께서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정원호 후보의 좀 센 발언을 뽑아봤는데요. 예. 여러 말씀하셨지만 있었나요? 센 발언이? 그나마 그나마 뽑아보자면 오세훈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겠다. 이게 뭐 그나마 뭐 좀 눈에 띄는 발언이더라고요. 예. 오 시장이 어떤 점에서 부족했다고 좀 보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정원호 후보께서는 출마하고 나서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오세훈이 꼭 출마해야 된다. 국민의힘 후보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뭐 컷오프 될 수도 있었고 잘못하면 사실은 뭐 또 박수민 의원을 띄우려고 했었고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오세훈 시장이 아무래도 장동혁 지도부랑 안 친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도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 과정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원호 후보께서는 계속해서 오세훈이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 10년에 시정에 대한 평가를 받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저희는 후보로 확정될 거라고 뭐 예상을 합니다만 어떤 무능이 있었느냐. 그건 시민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한강버스잖아요. 한강버스 운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감사원에서도 보면은 한강버스가 버스로서의 그런 속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서울시가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그 속도에 대한 것들도 과잉, 허위로 보고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은 실제 운행을 하면서 무리하게 운행을 하고 그러면서 사고가 나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중간에 되기도 했었던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 시민들이 아니 버스를 만들려면 아이디어가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제대로 안전하게 시민의 그런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 지선이 6월 3일로 있다 보니까 무리하게 본인의 성과로 가져가려고 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정비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강화문에 감사의 정원을 만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전쟁에서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외국의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건데 대한민국은 이제는 K-팝을 더불어서 정말 글로벌 도시가 된 상황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중심으로 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문화체험하려고 오는 부분인데 강화문은 상징적으로 우리 서울의 도시이다. 그러면 서울 시민들이 즐기고 또 세계의 그런 외국인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의 체험이나 관광이나 그리고 서울을 진정하게 느낄 수 있는 한글 정원으로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게 또 후보의 생각이기 때문에요. 좀 더 한국다운 것, 좀 더 서울시다운 것이 정말 서울시를 글로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오세훈 시정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시민평가를 받고 이런 건 바꿔주세요. 이런 건 철폐해주세요. 하는 것들에서는 과감하게 바꿔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 시장은 정 후보를 겨냥해서 민주당이 다시 서울을 점령하면 박원순 시즌2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선거에 캐치프레이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 이념 정쟁으로 가자라는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본 정원호 시장은 박원순 시장과는 다른 분입니다. 매우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당으로서의 외연을 확장했잖아요. 그러면서 정원호 후보는 아니 오세훈 시장이 잘한 거는 우리가 승계한다. 무조건 기존 거를 다 갈아엎으면서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DP도 조금 더 우리가 패션 아니면 문화의 그런 컬처의 랜드로서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때려 부시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정원호 후보의 대표적인 또 시그니처라고 하면 시민 문자가 되는데 성동구에서 계속해서 문자를 받으면서 여기 고쳐주세요. 여기 눈 치워주세요. 여기 지금 위험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곧바로 가서 재난 안전이나 아니면은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는 그런 실력 있는 유능한 행정을 보이면서 시민의 마음을 샀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거의 박원순 시장을 끄집어내면서 오세훈 시장은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없다. 그리고 비판할 지점이 없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박원순 시즌2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먹히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시정 심판 이런 걸 말씀하셨지만 정 후보가 오세훈 시장의 어떤 사업들 이런 걸 완전히 갈아엎지는 않으시겠다는 뭐 뜻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시정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세훈 시장이 못한 거 그리고 안 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고 더 그 좋은 그런 제도와 정책과 행정적 지원으로 시민들의 삶을 좋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것도 뭐 신통기획이라고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 그러면은 그거는 뭐 신통기획이 나쁘다라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과가 없기 때문에 답답하다. 지난 그 시정 동안 뭐 했느냐? 우리는 더 잘하겠다. 재건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허가 시스템을 효율화하고요. 정말 작은 500인 미만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동 인허가 시스템에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빠르게 결정해주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공공임대 사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청년이나 아니면 우리 신혼부부에 대한 그런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생들에 대한 기숙사 이런 것들도 한양대에 그런 성동에 좋은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상생학사라고 해서 임대료를 계속 올리려고 하는 지역 주민의 그런 임대업자들과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이 좀 하숙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임대료의 부담을 어떻게든 시가 지원을 하면서 조율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말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신혼부부들이 그리고 우리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그런 주거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더 나은 대안 그리고 빠르게 진행하는 성과 이런 것들로 차별점을 가져오는 거지 뭐 기존에 있는 것들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서울 시민들이 정원호 후보를 더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도 정원호 후보가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보다 그런 이유들은 이 사람은 진정성 있게 정치 정쟁화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척척 착착 하겠구나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면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계 이슈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박상용 검사가 다시 한번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에서 선서를 거부해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예. 파행을 빚을 때마다 박 검사가 이제 회의장 밖에서 장애 메시지를 내고 뭐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 메시지들이 또 주목을 받으면서 뭐 어떻게 보면 또 체급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 검사를 상대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 지금 특위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박상현 검사 논란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녹취록도 틀어줬고 본인이 뭐 선서 거부하고 그 이유가 사실은 위증으로 자기가 고소고발될까 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반항을 하고 있는 건데 실은 국민들한테는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검사가 저래도 돼? 검사다움이 저렇게 정치인으로서의 본인의 막 이렇게 방송 출연하고 아니면은 선서는 거부하는데 대신에 밖에 나가서는 뭐 국민의힘의 윤상원 의원 등 이런 국힘 의원들이랑 조우하고 그리고 본인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방식으로 언론을 주무르고 있는 게 검사로서 맞는 행동이야?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증에 대한 리스크를 본인이 갖고서는 선서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거든요. 그것을 냉정하게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런 검사들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사로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성영 검사가 그렇게 반항하고 저항하면 할수록 정말 이 검사들 안 되겠는데 지금 남아있는 검사들에게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오히려 검찰의 신뢰를 더더욱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제가 SNS 보니까요. 예. 그
몇몇 민주당 의원분들하고 SNS 상에서 설전도 벌이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 그냥 놔두는 게 맞느냐, 그래도 이렇게 싸우는 게 맞느냐. 정답은 없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네. 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저희는 박상현 검사를 보면서 아 이거 한동훈 투인데 그 모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찰 결심을 하고선 지금 열심히 그렇게 선동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께서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